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경영 논란이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편은 4월 17일 오후 녹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사는 동네 먼저 검색해보는 게 인간인데 대구 경북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뉴스 밑장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전 차도 없고 경북 도민 출신입니다.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경상북도는 대구를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론 안 돼. 추앙해요. 시사비평계 해방일지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시사비평계 김지원, 김수민입니다. 양쪽에서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뭐 드라마 새로 한다면서요? 네, 나의 해방일지라는 내기 드라마에 만들었어. 그 주인공들이 경기도민들이에요. 경기도민인데 경기도 중에서도 뭐 수원이라든지 대도시 아니고 뭐 이런 대도시가 아니라 농촌 지역 그렇죠. 쪽입니다. 산포시라고 나와요. 산포. 삼포 그래도 그러면은- 구는 아니니까 포면은 이제 군포? 군포, 네. 포천. 포천. 뭐 하여튼 네, 산포시라고 나오고 그리고 주인공들이 사는 집은 농촌입니다. 파주나 단독주택에서 부모님이 천호진 씨가 아버지인데 농부예요. 그럼 그럼 양주 뭐 이런. 이천. 뭐. 네. 그래도 거기 시니까 군이 하나인가 있어요. 여기가 군이 가평. 아 가평인가요? 네. 30개 시군에 네. 군이 하나가 두 개가 있거든. 그래서 출퇴근하는데 삼남매가 살아요. 출퇴근하는데 도합 한 3시간 걸립니다. 오. 그래서 대구에서 대구에서 봉화까지 가는 건데. 대구에서 서울 가도 1시간 40분 그래서 50분 거기 이제 갑니다. 이민기 씨가 아들로 나오는데 차 좀 사자고 사는 거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전 차도 없고 경기 도민 출신인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GTX 타고 하셔야죠. 차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많죠. 그 특히 경기권들은 카풀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아,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불륜 등등부터 해가지고 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나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러니까 그 대사잖아요. 노란자가 서울이고 흰자가 경기도. 경기도. 네, 대구로 치면 대구가 노란자, 흰자가 경기도. 아니지.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로 그렇지.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면 충청도 천안 정도가 닭 껍질이고 그러니까 계란 껍질이고 네. 우리는 닭똥이구나. 똥이나 뭐 모이 정도. 계란 겉에 이렇게 네. 닭들이 간 놓으면 똥도 네, 묻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 네.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김지원 씨가 삼남매 막내인데 이웃에 사는 일꾼 손석구 씨에게 갑자기 조금 느닷없이 물론 마음속에 마음이 그 전에 있었겠지만 날 추앙해요라고 합니다. 아, 추앙해요. 나도 나 처음에 대사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추앙? 뭐라고? 추앙? 이랬는데 실제로 손석구 씨가 그 씬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추앙을 찾아봅니다. 무슨 뜻인가? 물론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respect 막 이렇게 글자가 뜨죠. 네.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어. 자, 저희 멤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뉴스 밑장 패널에서 컷오프 됐다고? 이대로 가면 필패예요. 경선 안 해주면 밥 굶을 거야. 인디계의 김진태, 이창원. 조대원 아니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 편에 조대원 고양정 당협위원장 전 위원장이죠. 국민의힘에서 네. 고양시장에 도전한다 해서 우파의 노무현이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타이틀로 띄워주고 진짜 분위기를 한번 붕업시켜 보려고 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컷오프야. 에피소드가 공개되는 목요일이었죠. 근데 그 전에 수요일에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근데 조대원 전 위원장이 예전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 때 김진태 데리고 나가달라 했을 때 그 김진태도 컷오프 됐다. 그렇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뉴스 밑장에 네. 출연하면 다 잘 안 되는 것 잘 같아요. 그게 아니고 잘 안 될 사람을 출연을 시켜줘서 그런 겁니다. 응? 자, 두 번째 멤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뉴스 밑장에서 사퇴한다고요? 엉뚱한 이야기까지 띄워가며 집요하게 사퇴하기를 바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세력인지 궁금합니다. 언론계의 정호영, 천연계. 내가 말이야 김수민 40년 지기야. 예? 부정의 팩트가 없으면은 괜찮지 않나? 예.
자, 전용길의 대학교 선배죠. 누가요? 정호영.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의대하고 따로 놀아요? 그렇지. 네, 네, 캠퍼스가 따로 있으니까. 네. 아, 그렇구나. 나도 내가 다녔던 학교에서 의대 사람들은 같은 학생이라고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생각 안 하긴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 지역 인사잖아요. 네. 정호영.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평소에 어떤 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네. 들은 얘기가 평소에는 있나요? 뭐 들은 얘기도 있고 좀 본 것도 있는데요. 네. 직접 만나본 적 있어요, 정호영?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길 가다가 아니요, 길 가다가 본 건 아니고 취재하러? 취재하다가 네. 한 번 본 적이 있었고. 길 가다가는 보기 힘든 캐릭터입니다. 네. 그렇죠. 병원 장들이 뭐 길을 건나. 일단 이 노동계에서 네. 평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건 모르지. 아. 노동계에서 평가 좋은 건 모르지. 어떤 거였냐면요. 네. 직전에 경북대 병원장이 조병채라고 네. 지금 조명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네. 오빠였거든요. 그래요? 네. 조명희 의원 오빠라고. 네. 조명희 의원 또 뭐 문제 있었잖아. 문제가 논문에 아들 들어가 있고 막. 그렇죠. 네. 조명희 의원도 그 경북대 교수였는데 네. 뭐 지리 정보, 기후 정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업체도 운영하고 있고. 네. 근데 뭐 아들들도 이 업체를 운영하는데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비례대표 신청했다 떨어지고 뭐 이후에 다시 해서 됐는데 일단 그 조병채 전 경북대 병원장이 있을 때 이 노조와의 이 대결이 극한으로 치달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위원장 해고도 이뤄지고 음.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거의 되지 않아서 네. 거의 뭐 매년 유스민의 단골 맛집이었죠. 경북대 병원이. 그러니까 병원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네. 파견 용역으로 하던 사람들을 줄이고 자동화시키겠다. 이걸 하면서 해고 네. 사태가 또 있었고 청소 용역 인원도 줄이겠다. 네. 이 청소 용역은 줄이면 뭘로 청소하나? 용역 인원을 줄여서 네. 그대로 하는데 한 사람이 일을 하는 면적이나 이걸 확대하겠다. 확대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정규직 노조와도 갈등이 있었고 네. 비정규직 노조와도 갈등이 있었는데 네. 조병채 원장 직후에 정호영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 파업이 없었습니다. 이 쟁의가 없었습니다. 다 때려잡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전 노조 위원장 해고됐던 노조 위원장을 복직시켰고요. 병원장 직권으로. 정호영이. 네, 정호영이.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네. 과정에서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무기계약직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신규 채용하는 형태로 했지만 무기계약이 아니라 진짜 병원의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어요. 네. 정호영 원장이. 그래서 노조에서는 아주 제가 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받고 나서 노조에 제일 먼저 물어봤을 때 논란이 불거지고도 아니 나를 복직시켜준 사람 내가 이렇게 해코지 할 게 없다. 노조 입장에서는 정호영 후보자님 경북대 노조의 탄원서를 요청하십시오. 네. 그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북대 병원 교수로 있다가 기관장으로 가신 분, 네.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을 좀 하셨던 분도 그분 호인이다. 네. 사람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왠지 캐릭터가 동양대의 최성애하고 좀 비슷한 캐릭터인 것 같아. 네. 느낌이. 여러 명들 그 동료 교수들한테도 저희가 뭐 탐문을 좀 해봤는데 한 네. 5분 다 이 호인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고요. 네. 다만 이 자녀의 입학 문제, 그러니까 불거질 때까지는 지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고 해요. 자녀가 입학했는지. 그래요? 네. 그런데 저도 일단 국회의원실로부터 제출된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네. 몇 가지 의혹이 가는 부분은 있고 그렇지만 과도하게 이 사실과 좀 다른데 제기된 의혹도 있고 이 가지치기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오늘 일요일 기준으로 오늘 뭐 해명 기자회견을 하긴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네. 좀 이상하긴 하지. 제가 특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입학보다는 저는 논문 부분하고 그리고 연구센터에서 주 40시간 근무했다라고 하는 건데 주 40시간 일해놓고 월 30만 원을 받았어요. 노동 탄압 아니야? 아 그렇죠. 근데 이걸 보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측의 제출 서류를 보면 이 정모 씨,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참여율은 30%였다고 해요. 그러면 주 40시간을 주 13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 줬다고 치면 월 30만 원쯤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시간 부풀리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 연구센터에서 근무했다라고 하는 게 편입학 때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었죠. 예,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논문 또 쓰고 19학점 자기 학교에 수강도 하고 주 40시간 연구센터에서 근무도 하고 이거를 다 병행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데 혹시 논문 쓰는 거하고 주 13시간 일한 거하고 같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논문 저자로 등재될 만한 일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부분은 저도 취재를 좀 했거든요. 이 논문을 보면 제출했던 논문이 2편이에요. 의대 편입 때. 근데 네. 이 그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이 경북대 전자전기 컴퓨터 학부에 입학을 했고 이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게 이 4학년 마지막 쯤이었습니다. 네네. 일단 논문이 우리 다 문돌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인문계열에서 쓰는 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논문이 2편 다 한 편이 한 7페이지 정도예요. 길지 소논문. 않죠. 네. 그냥 길지 않습니다. 실험 보고서 같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실험 보고서는 아닌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건데 이게 그 의료기기와 이 전기 장비, 전자 장비와의 좀 결합하는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논문인데 일단 이 전작과의 논문들이 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이공계열의 논문들은. 근데 논문을 쓴 저자가 총 4명이에요. 한 명이 교수고 지금 퇴직한 교수고 논문이 2개인데 하나는 4명이고 네. 하나는 5명. 네, 하나는 5명이고 두 편의 논문 둘 다 교수가 1명 참여하고 있고 네. 이 석박사가 나머지가 있고 이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은 석박사들과 정호영 후보자 아들 모두 그 전자공학회의 정회원입니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도? 아들도. 네. 그리고 이 전자공학과 쪽에도 그 운동권 출신들 좀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네. 일단 많지는 않지만 학부생 4학년쯤 되면 그러니까 전자공학회 회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랩에 들어가서 같이 논문을 쓰는 학생들도 1년에 한 10대 명 정도는 있다. 다만 여기서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 공저자들 제가 석사와 박사들하고도 통화를 해봤거든요. 네. 통화를 해보니까 이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자기 기술서라고 편입할 때 자기가 이 논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네네. 써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아이디어들을 막 제공했다.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좀 오버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막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이 후보자의 아들이 제공한 건 아니고 주로 번역이나 이런 걸 했다고. 네, 번역하고 자료들 모아가지고 오는 거. 이 논문에 아예 기여하지 않고 논문 공저자의 이름을 올린 건 아니지만 뭔가 이 아이디어를 본인이 낸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자기의 경력을 좀 부풀리는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해명이 일단 필요할 것 같은데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랩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그 주 40시간 이 부분이 랩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까지도 같이 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부풀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추가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근무를 한 것은 확실히 확인을 했고요. 이 동료들이나 이거는 청문회 가야지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조민하고 조금 다른 게 조민은 제1 저자로 등재돼가지고 네. 걸렸지. 네. 제1 저자에 필요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좀 특이했던 거는 KGI 논문 등재 시스템에서는 논문 저자 명단에 이 정호영 후보자 아들 이름이 안 뜹니다. 근데 클릭해서 PDF를 열어보면은 거기서 뜨는데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 조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보니까 5명이 쓴 논문 또 3명까지 들어갔고 네. 4명이 쓴 논문 또 3명까지만 네. 등재는 그렇게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뭐 일부러 등재 쪽에서 KGI에서 검색했을 때 이런 발견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기보다는 일단은 좀 논문 기여도가 좀 낮은 편 아닐까? 그 공저자 중에서 낮은 편이라서 빠진 건 아닐까? 뭐 그렇게 짐작은 해봅니다. 제가 논문 검색을 했을 때는 그 논문에서 그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 정땡땡도 같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논문 원본을 찾아봤는데 그건 DBP 아니에요? 그 경북대 도서관에서 네네. 검색을 했는데 네. 이름은 다 나오더라고요. DBPI는 나와요. 네. 근데 이상하게 KGI에만 안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병역 의혹입니다. 네. 2010년에는 2급 판정을 받았는데 2015년에는 4급 4급. 네. 나와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했다. 근데 그 사이에 척추 협착증인가? 그거 때문에 낮아졌다. 등급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쪽에서는 이게 그렇게 등급이 낮아질 만한 병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한편으로 또 나오네요. 네. 저는 이게 핵심 스모킹 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병역이. 병역이 네. 어떤 거냐면 이 척추 협착증의 경우에 제 주변에도 네. 이걸로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은 선후배들이 있거든요. 종종 네. 봐왔는데 네. 일단 이 정도면 병원을 자주 갑니다. 치료를 받으러 그렇죠. 물리 치료를 네네. 받던. 네. 근데 이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경우에는 이 병원에서 그 기간 동안 진료받았던 진료비 납입 영수증을 보면 15만 원 정도밖에 없다라고 네.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진단서를 경북대 병원에서 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게다가 전체적인 이 그림을 보면 정호영 후보자의 아버지도 의사거든요. 본인도 의사고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의대 가라고.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네. 어느 정도 다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학부는 의대가 아닌 데로 갔으니까 네. 편입을 노린 거군요. 그렇죠. 물론 당시에 편입을 노리고 전형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는 게 왜 병원장이 자기 아들 입학시키기 위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한정해서 특별 전형으로 전형을 만들었다. 이거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이 경북대의 경우에는 의전원 체제로 있다가 제가 그 2004년에 입학했을 때까지는 의과대학 입학생이 있었어요. 2005년까지. 네. 2006년부터 의전원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럼 학부생을 뽑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의과대학 체제로 전환하는 기간 동안 네. 4년 동안 편입생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가 이 의전원 체제를 의과대학으로 바꾸는 결정적 키를 쥐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는 이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출신들의 특별 전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네. 이거는 대구시도 그렇고 균형 발전이나 지역 인재 선발을 좀 중시해서 지역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로스쿨도 이 자교 출신, 지역 출신 이 선발 우선 전형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것에 포함됐던 것뿐이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경우에는 대략 그 제도가 이때쯤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한테 다른 사람보다 정보를 일찍 접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저는 뭐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병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네. 이렇게 의대를 가기 위해서 쭉 갔는데 의과대학에 편입을 하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예과 빼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레지던트 과정이나 이런 거 거쳐야 되고 하니까 군복무보다 사회복무요원을 택할 수밖에 없고 군의관으로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의구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 진단서를 또 경북대 병원에서 뗐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 또 궁금한 점이 경북대가 이 정 후보자 아들이 들어갈 때에 뭐 이것저것 서류 평가도 하고 뭐 성적 이런 거 보는데 의학 교육 입문 시험 미트 네.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리트 예. 보잖아요. 미트를 보지 않았었다. 네. 예.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정량 평가, 객관적인 정량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 하나가 없었던 건데 네. 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지는 좀 이건 뭐 그렇다고 부정 입학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왜 도입을 안 했지 미트를? 저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대구 경북 특별 전형으로 하잖아요. 이미 네. 의전원 폐지가 폐지된다는 것은 좀 알려져 있었고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뽑는 데 있어서 네. 의전원 체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대학이 그러니까 딴 대구 경북 지역의 다른 학교들은 의대가 다 있거든요. 네. 의과대학이 체제로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북대 의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트 시험을 치는 것 말고는 미트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네, 네. 저는 그것도 고려했을 수도 있다. 이 결정을 정호영 후보자가 당시에 부원장이었거든요. 진료처장이었는데 네.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가 100여 명이 넘는데 이 정호영 후보자 혼자서 아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을까? 저는 그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학교가 허술하게 굴러가고 있을까? 그 서울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 보면 네. 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공격할 걸 제대로 공격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나의 해방일지의 드라마셋 대사대로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사는 동네 먼저 검색해 보는 게 인간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죠. 지켜보고 제2조국 사태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한 가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때는 닥치고 실드 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검증할 만한 여유는 있는 것 같고 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직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40년 직인 거예요? 정호영 그 원장 서울대 법대 친구가 있었는데 네. 친구래. 친구야 친구를 사랑했네. 저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뭐 대구에 그 고속 시외버스 타고 네. 사시치기 며칠 전에 뭐 친구 그 결혼할 때 하여튼 서울대 내려왔다. 법대 친구의 친구라서 그 친구인가? 뭐 서울대 법대 간 친구가 그렇게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왜 많진 대구까지 않으니까. 왔죠 그때? 윤석열이? 그 친구 고향이 대구라서. 대구라서 고향이 대구라서. 네. 학교는 대구 아니고? 서울대 법대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뭐 대구에 들어올 때 차에서 심심해서 잠깐 읽었던 게 사시에 출제돼서 합격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친구의 친구도 40년 지기가 될 수 있군요. 아니 뭐 남자들은 그런 경우들이 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친해지는 뭐 놀다 경우가 보면 있으니까. 뭐 네. 아니 그 뭐 권성동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지. 강릉에서 만난 권성동하고도 뭐 어릴 때부터 알았다고 하잖아. 정진석은 뭐 아버지 고향인데 자기 거기 출신이라고. 다 친구요. 근데 주변 평가 세 평을 보면 네. 이 인간적인 성격이 윤석열 좀 비슷한, 당선인과 정호영 후보자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호방한 스타일이군요. 비슷해 보입니다. 어쨌든 보통 뭐 이렇게 병원장 정도면 굉장히 지역 사회에서나 이렇게 뭐랄까 지명도가 높은 그렇죠. 사람이지만 네. 그러나 병원장이 이렇게 유명해지기도 좀 쉽지 않죠 전국적으로. 쉽지 그렇죠. 않죠. 대구 출신으로서는 정호 하면 이제 정호용이 용이 있었는데, 용이 있었는데 정호영이 네, 정호용 이후로 한 30년 만에 유명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업무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병원장 하시던 분이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특히 이게 저는 그건 의문이에요. 보건도 그렇지만 복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민연금 뭐 개혁부터 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정무적 판단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의문이에요. 보건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는 점수를 좀 주고 싶었던 게 이 코로나19가 초창기에 당시 경북대 병원장이었었거든요. 그때 보면 이 대구병원을 비우고 동산병원도 비우고 코로나19 전담 치료를 하고 그 와중에 또 확진자들 나오면 칠곡 경북대병원의 일부 또 수용하고 근데 1년 뒤쯤인가 서울에서 네. 종합병원들 대학병원들 코로나19 확진자들 진료하기 위해서 병원 비우라고 했을 때 중앙정부가 말해도 안 들어 먹었잖아요. 대학병원들 병원 안 비웠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대구의 경우에는 이 상급 종합병원들이 대구시랑 협의해서 대구의료원과 협의해서 이걸 진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아, 물론 그건 있었죠. 보건국장이 경북대 의대 출신이었고 다 이 동기 선후배 지간이니까 야 이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체제가 가능했는데 과연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 갔을 때 과연 이걸 또 대구 스타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 하면 잘 되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있는데 복지와 관련해서는 별 다르게 뭐 했던 거는 없었죠. 저 수채로 보니 정호영은 이영의 남편 유명했다. 아, 이분 대단한 분이죠. 누구 남편이요? 이영의 남편. 정- 무기로 그 상하는 정호영 씨. 아, 네. 얼굴이 나보다도 더 젊어. 그 양반 70대인데 사진 보니까. 하긴 근데 뭐 유시민 씨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으니 뭐 어쨌든 정치인이었으니까. 네,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보건복지위원회를 하지 않았나? 상임위를? 했었나요? 김근태 뭐 네. 유시민 이런 네. 사람들이 그때는 했죠. 이게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이 아주 그 고도로 요하는 자리죠. 네. 뭐 안철수가 하면 딱일 것 같은데 국민연금 개혁도 이야기했고 안철수 공동정부에서 물 먹었습니다. 네, 안철수 완전 내가 봤을 때 항복이요. 그렇죠. 그냥 그 가가지고 이제 만찬 회동하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건복지부를 그러니까 보건부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호영이 그 경력이나 전공을 생각했을 때는 적임자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복지까지 다 껴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 자녀 의혹과는 별개로 정책적으로 또 정무 역량에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호영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뭐부터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내기를 했었죠. 네. 경기도지사 누가 될 것 같냐. 네. 제 말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김은혜. 네, 김은혜. 국민의힘에서 김은혜가 되는 거 아니냐. 몇몇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1대1 가상 대결을 붙였는데 유승민은 김동연한테 지고 김은혜는 이기는 걸로 나오는. 그렇죠. 내가 상세히 뜯어보니까 김은혜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상 대결 시에 지지율이 더 높은 것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좀 더 높아. 어떻게 보면 유승민보다 김은혜가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 중도 쪽에서도 좀 지지가 높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유승민이 나가야 민주당한테 이긴다. 이 공식이 깨져버린다면 김은혜로 확 쏠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봐요. 되겠죠. 네. 이제 뭐 네거티브 엄청 날 겁니다. 김은혜가 나가는 순간. 누구한테? 저는 민주당으로부터. 민주당의 김은혜에 대한 네거티브. 그렇죠. 그러니까 김은혜를 공격하는 것이 결국엔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이 선거는 다시 네거티브 선거로 되지 않을까. 안민석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난 없는 것도 만들어서 국민들이 시를 우습죠. 국민들이 우습죠. 300조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됐어? 300조요? 최순실 300조. 뭐 그런 것도 막 만드는 사람들인데. 안민석은 이제 이대로 가면 그냥 확정 판결 나면 최순실한테 돈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최순실한테 돈을 물어주는 사람은 안민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루저요. 유승민이 나오면 저는 굉장한 정책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주 공격 포인트는 뭐 경기도에 살았냐 안 살았냐 이제 경기도 사람론이 나올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재명 전 지사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의 정책 부분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이슈가 만들어질 텐데 김은혜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 재판이다. 그러니까 엄청 네거티브 시작일 거예요.
김은혜가 나오는 흐름은 안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민주당은 김동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참 경기하니까 이재명 전 지사가 네. 다시 SNS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올린 사람이 경주에 사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경주에 사는 사람이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서울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경주이시라서 그런가? 왜 경주 사람일까? 혹시 취재된 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취재 오세요. 왜 경주의 헤어 디자이너인가? 경주가 머리를 잘 깎나? 저는 제가 얼핏 네, 예, 민주당 경북의 민주당 사람들한테 네, 대선 끝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오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랄까 한번 해보라니까. 아. 예, 그렇게 하면 내가 인정한다 진짜. 아. 엄청 인정한다. 그러니까 아니 손해 날 게 없는 선거다. 그 경북의 민주당 당원들이라도 그런 요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코웃음들을 치더라고요. 그것을 치겠지. 코웃음을 쳐? 저 정치도 모르는 게라고 홍준표가 전용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홍 씨가 또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더 있어요? 락, 네. 락, 락.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 내가 진짜 이재명 측근이나 그쪽 그룹이면 경북도지사 선거 얘기합니다. 지금 경북도지사는 민주당 후보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직도 없습니다. 큰일이야. 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옵니다. 안 나오면은 예. 내가 나갈게 무소속으로. 아니 무소속 아, 1대1 다이다이. 주소지 주소지. 경북이죠. 안 된다, 안 아니요 된다. 주소지 옮겼잖아요 지금. 서울이잖아. 예, 그러니까 안 되죠. 아, 정호연 그러면은 나오라 그래. 정호연 구미 출신이잖아. 정호연 장관 정호영 후보자. 주소 대구로 돼 있었을 텐데 예. 누구 좀 경북 지역에 누구 꼬셔가지고 민주당 안 나오면 무소속으로 이철우 대 무소속 다이다이 붙으면 잘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나? 아니요. 아니라고? 보니까. 옛날에 그 경남의 김두관처럼 그렇게 안 되나? 아니 네. 박근혜 나와야 이길 것 같은데 윤석열 나와도 질 수 있을 걸. 40%는 안 나올까? 40%. 6대 4 정도는. 아니야, 이철우 대 아니야. 무소속. 아니야. 아니 나올 수 있어. 후보만 좋으면 돼. 네. 후보가 진짜 무소속이면은 아니, 민주당 아니고 무소속. 이재명이 무소속 달고 나오면 40%겠다. 안 돼. 이재명으로는 안 돼. 하여튼 지금 경북도지사 네. 공천은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가 확정됐고 단수 민주당 공천됐어요. 후보 없고 민주당은 네. 후보가 없고 후보의 후보는 있지 않아요? 후보의 후보는 몇 지금 명 있죠? 3명 정도 있습니다. 네, 3명 서로 안 나가려고. 그게 좀 달라요. 어, 그러니까 서로 나갈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어떻게 나가느냐. 다들 3명 중에 2명은 전략 공천 해주길 바라고 있고 네네. 나머지 1명은 본인이 있는 기초 지역에 단체장 민주당 후보가 없어서 네. 무투표 당선이 나오게 되면 나 여기 나가야 되는데 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지금 대구 교육감도 후보 강은희 교육감 말고 없죠. 없습니다. 여기도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큰일이에요. 누가 나가봐야죠. 지금 그 이야기는 뭐, 되고 아니 뭐 있는데 아니 교원 교육 자격증이 교육 있어요. 경력이 없습니다. 교원 경력이 이거 없네.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네. 네. 김승희밖에 나는 없네. 자격증만 했지 경력이 없어요. 3년 이상인가 있어야 되잖아. 네. 이게 다 지난 2018년 그게 문제야. 교육감 선거에서 다 때려 부어가지고 그때 다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정교조 교사 출신인 정만진 네. 교사하고 그다음에 심평 심평. 변호사. 요새 반문의 아이콘이 된 심평 변호사가 진보교육 후보로 나와서 단일화를 했죠. 네. 정만진, 심평이 심평으로 단일화를 했죠. 정만진으로. 정만진. 아 정만진으로 됐어. 네. 심평이 아니야? 예, 아니면 심평 네. 교수가 정만진 선생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단일화를 여론조사 없이 네. 예, 단일화가 됐죠. 그러고 이제 김태일. 그러고 네. 나서 네. 그 정만진, 김태일.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단일화를 플레이오프식으로 해. 한꺼번에 토너먼트를 안 하고 한 명이 한 단일화 명이, 되면 예. 한 명이 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수위에 들어갔다가 잘린 네. 김태일 교수가 장한대 총장이십니다. 네, 지금 장한대 총장인데 그때 진보교육 단일화 한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정만진 교사가 사퇴를 했죠. 네. 사퇴를 하고 김태일 남았죠. 네. 그 상황에서 또 나온 사람들이 김사열 경북대 교수랑 이게
홍덕률 대구대 로얄 총장. 럼블이야 로얄 럼블. 홍덕률 대구대 전 총장 네. 이렇게 네, 한 명씩 나와가지고 나왔지. 그 김태일 교수가 단일화하자 어. 했는데 나머지 두 명이 홍덕률 김사열이 진보라는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저쩌고 이러면서 단일화 안 해요. 그러니까 김태일 교수가 자기가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앞에 정만진 심평은 뭐가 되냐? 그러고 이제 김사열, 홍덕률 두 사람이 끝내 단일화가 안 됐죠. 그래서 강은희하고 세 명이서 3파전 벌이다가 강은희가 한 40 몇 프로 나왔나요? 네, 44% 정도. 44% 나오고 김사열 그 후보랑 별로 차이 안 났죠. 별로 차이 안 났습니다. 만약에 김사열, 홍덕률 단일화 됐으면 합쳤으면 이겨요. 이겼습니다. 이길 수 네. 있는 물론 홍덕률 후보가 한 20% 나왔나요 그때? 네. 근데 홍덕률 사퇴한다고 그 표가 다 김사열한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없지만 50%는 살짝 받았어요. 넘었을 네, 살짝 수도 있다. 넘었겠죠. 예, 그래가지고 온갖 그 열전을 다 버리고 결국에는 당선은 강은희 교육감이 네. 당선되고 그때 다 힘이 다 떨어진 게 아닌가. 음. 다 힘을 소진하고 음.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얘기는 방송에서 한번 짚어야겠어. 홍덕률 후보는 그 이후로 그때 홍덕률 후보가 김사열 하면은 다스베이다 그 파파이스 이런 데 출연했던 사람이거든.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올라갔다 그래서 깨문이들이 이제 김사열 후보를 지지했는데 홍덕률 후보를 완전 담가버렸어요. 아, 맞아요. 완전 담가버렸다고. 근데 내가 엄청 환멸을 느낀 건 홍덕률 후보가 거꾸로 생각한 게 아니라 심평 교수처럼 된 게 아니라 거꾸로 깨문이들에게 영합하는 길로 가서 계속 영남일보에 조국 두둔하는 글 올리고 예? 뭐 표창장 하나 가지고 쉽게 해서 그런 논조를 쓰는 거.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한번 페북으로 지적을 한 다음에 더 이상 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예. 뭐 두 분 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네. 공공기관에 가 계신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홍덕률 네. 그 전 총장이 무슨 재단? 사학재단. 사학재단. 네, 진흥재단의 네. 이사장으로 갔죠. 예, 그거 칼럼 그렇게 쓰면 주는 거예요? 나는 홍덕률 전 총장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정치 경력 나름대로 정치력이 있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했고 그리고 어떤 독선이나 이쪽 진영 논리에서 좀 자유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합리적인 분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교육감 선거의 경험이 아쉽죠. 그 길로 가게 만든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또 준비를 너무 좀 네. 허술하게 했었고 네. 김사열, 홍덕률 두 분도 그리고 캐릭터가 둘이 좀 안 맞아. 둘이도 안 맞지. 둘이 좀 캐릭터가 둘 다- 좀 많이 달라요. 예, 둘이도 안 맞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됐었고 그 결과 그때 단일화는 안 되고 또 동동이 벌떡 일어나는. 동동이가 지금 화가 났어. 동동이 듣고 있자니 화가 났어. 지금 무투표로 지금 그때는 그렇게 단일화 때문에 난리를 나다가 이제 대구 교육감 무투표 되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수 쪽에서도 네. 후보가 없어요. 네. 네. 그 강은희 교육감만 재선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 진보 쪽에서는 열심히 정교조 대구 지부장님이 혼자서 정말 혼자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뛰어다니시는데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닌다는 게 뭐예요?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후보를 구하려고? 후보를 구하려고 본인이 나가셔야지. 네. 본인이 뭐 뭐 좀 있어요. 네, 못 나가신 이유는 뭐 여럿 있는데 네, 네.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이렇게 흔쾌히 뭐 출마를 네. 하고자 하는 분들이 딱히 없어가지고 네. 네. 안타깝습니다. 3년인가요? 교육감은 3년만 되면 돼. 교사 경력. 예, 교사 경력 중등, 3년. 중, 초중고 뭐 다 상관없이. 상관없이 대학까지. 대학까지. 네. 유치원도 포함되죠. 네. 유치원도. 유치원도 교육이니까. 그러니까 사교육 경력은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최종길이 사교육 인정해주면 후보감이 확 넓어집니다. 네. 네. 그 나는 좀 제도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렇네요. 게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큰 선거거든요. 나가기 어려워요. 맞아. 정당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좀 그러니까 교육 선거를 따로 둔다면 교육 선거를 없애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 내각제를 하는 게 어떤가. 내각제. 교육 의원을 뽑는 거예요. 교육 의원을 뽑고 굳이 선생님 경력이 없더라도 다양하게. 저는 그것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현재는 정당 공천이 없잖아요. 네. 교육 정당을 허용하는 거예요. 교육에 맞는 정당. 그 지역에서 교육 정책에 따라 정당. 그래서 메가 스터디당. 그래서 맨날 무슨 진보 단일화니 보수 단일화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지역별로 뽑으면
교육의원이 옛날에 교육의원이 잠깐 있었잖아요. 잠깐 있었죠. 교육의원들이 그 의회에서 교육감을 뽑는 겁니다. 제주도는 지금 의원 교육원이 있죠. 있죠. 제주도는 네. 있죠. 네. 그래서 교육의원, 교육감 따로 하지 말고 교육의원들만 뽑아가지고 교육감을 그쪽에서 선발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예, 뭐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 안 들어주겠지. 내가 얘기하는 거 안 들어주겠지. 그리고 내 민비 일학 하나 예고합니다. 나 지난번에 그 사회 대개혁 교수 네트워크인지 무엇인지 거기서 조국 두둔 옹호 비호하는 성명을 냈었거든요.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교수가 전국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나오면은 민비 일학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경북 교육감 선거는 지금 3파전인가? 네. 그런데 내가 마숙자라는 이름을 굉장히 낯이 익었는데 내가 시연할 때 그 지역구의 학교 인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 아,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다 마숙자. 네, 마숙자 선생님이 네, 그 출마를 하셨고 여기 다 보수죠 지금. 네. 예. 현 교육감하고 마숙자 하고 임준희 후보. 예, 후보하고 근데 임준희 후보하고 마숙자 후보가 후보 단일화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예, 단일화 논의는 하고 있는데 뭐 잘 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교육감 예비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네. 양쪽 다 리스크를 안고 네. 단일화를 하다 보니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근데 단일화는 되지 않을까? 어떤 된다고요? 예. 지금 한쪽에서는 여론조사로 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냥 하자 그러고 네. 이게 되겠어요? 단일화가? 아니면 현 교육감과 선거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니까 양쪽 다. 현 교육감도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래도 뭐, 그래도 네. 이게 투표하러 가면 그 이름을 알죠. 학부모들은 임종식이라는 네.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아, 거니까. 후보들은 알겠죠. 예. 그 경북에도 진보 후보가 없습니다. 없고. 네. 그러면은 만약에 마숙자 후보나 임준희 네. 후보가 나가면 임종식 교육감하고 싸워야 되니까 네. 진보 쪽 표도 필요해질 거 아니에요. 필요하죠. 예, 실제로 예전에 경북 교육감 선거 때 진보 후보 없을 때에 모 후보가 좀 정교조나 이쪽으로 접촉을 좀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를 얻어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후보는 언론의 중도 후보로 표시가 그렇죠. 된 적이 있습니다. 깜빵 가신. 예. 그분이요? 네. 포항 출신? 네. 아, 네. 그분 왜 깜빵 갔지? 정치장법 위반으로 그래요?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네. 그래서 이번에 출마를 못 하시죠. 아, 네네네. 네. 안타깝네요. 참 왜 그런? 대구 음. 경북 깜깜합니다, 시도민들은 지금. 네. 참 선택지도 선택지가 그러니까 그 선택지가 준 거 아니야. 아예 무투표로 가거나 이러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선거에 집중하셔야지. 예. 자, 대구시장 선거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대구시장. 야, 이거 네. 재밌어집니다. 민주당은 누가 나와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공천 확정했습니다. 서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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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위원장으로 나가요? 네. 홍일학 전 부시장 안 나가요? 모릅니다.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왜? 왜 또 민주당? 무소속으로 한번 네. 본인이 재미를 본 적이 있었죠. 국회의원으로 재미를 네. 본 적이 있었죠. 2016년 총선 때. 네. 그래가지고 뭐 삼자 대결 필승론이요? 삼자 대결 필승론이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일종의 후보 단일화, 뭐 지지선언 민주당하고 자기하고 후보 단일화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무소속 나갈 때는 국회의원 두 번째 이제 비례하고 지역구에서 됐잖아요. 네. 그때는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컷오프를 시켰잖아. 그렇죠. 의정 활동 부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비례대표 되자마자 계속 그 지역구에만 때려 박아 넣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동정 여론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무소속이지만 뭐 사실상 민주당으로 이제 뽑아준 건데 그때 홍일학 의원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 따로 나왔어요. 안 안 나왔습니다. 나왔죠. 나왔어요? 네. 이번에는 왜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은 지는 선거를 하고 싶지 않다. 무슨 속으로 나간다고 이기나? 김두관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나? 예전에 그 경남지사 할 때 뭐 무소속 시민 후보론을 본인은 이야기하고 계시던데 시민들이 해주나 그걸. 그렇죠. 시민 후보 하면 되게 겸연쩍은 게 시민들이 모르면 네. 저 사람 왜 시민 후보인데 좀 겸연쩍어요. 그래서 저도 이따가 또 2부에서 후보의 세계 얘기하겠지만
시민 후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넌 뭔데 시민 후보야 이럴까봐 내가 소심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다 무소속으로 나가서 될 수 있으면은 무소속으로 배팅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왕 떨어질 거면 차라리 당 달고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야 뭐 인상을 남길 거 아니야. 어? 그 중앙 정치 쪽에도 저 사람은 민주당 달고 떨어졌다, 희생했다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부겸, 김영춘처럼. 그렇죠. 예. 음. 근데 일단 민주당 후보는 공천이 확정이 됐고, 단수 공천 돼. 단수 공천이 됐고, 정의당 후보 확정됐고. 단수라는 게 다른 지역에서는 압축됐다라는 뜻이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네. 그 한 명이라도 내서 다행이다. 아, 라는 그렇죠. 뜻이 있죠. 신청자가 한 명 있었던 거죠. 그렇죠. 경북은 없었는데. 대구가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렇지만 네. 시장 단체장 선거는 경북보다 조금 낫다 상황이. 자 그렇다면 이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냐 네. 이 문제인데 김재원, 유영하 단일화 움직임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도 승낙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승낙했습니다. 네. 어제였죠. 그 입장을 음. 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쪽에서도. 네네. 지금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네요. 오늘이네. 오늘 20일 오늘이죠. 저 20일 오늘 아니다. 18일. 아침엔가 뭐 네. 김재원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했으니까. 김재원은 이제 구체적으로 경선 방식까지도 네. 제안을 제안했습니다. 했고 오늘 유영하가 김 후보와 허심탄회하게 대구 시민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시간에 만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21일, 22일에 네. 경선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단일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월요일부터 여론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선정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월요일에 개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현재 시간 일요일 내로 쇼부를 봐야 될 거다. 아, 그럼 캔맥 마시면서 캔맥 2캔만 마시니까 아니면 박근혜도 마시는 거 아니야? 김재원 두 분이- 최고는 또 술 드시고 국회도 오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나는 술 잘 먹어요. 네, 박근혜하고 캔 3개로 마시는 거 아닌가?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알 수 없어요. 누가 할까요? 유영하고 김재원 중에 누가 이길까요? 난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이게 변수가 한 가지라고 보는데 이겁니다.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김재원이 제안한 방식이 시민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50%예요. 책임당원 자동 투표는 안 되겠지만 책임당원들 안심번호 줘가지고 여기서 샘플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시민 여론조사의 경우에 언론사에서 실시를 하는 여론조사를 땡겨오는 방법 그렇죠. 또 있다는데 여기서 변수는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문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만약에 단일화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면 홍준표 빠질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홍준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항에 항목에 홍준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있다. 안 들어가면 김재원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유리하다기보다도 그래도 해보려고 하면 김재원이 좀 이기려고 하면 홍준표가 항목에 안 들어가 있어야 홍준표 지지표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가져가서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정적인 변수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고정표가 유영하가 더 많아 보이는데 시민들 일반 여론조사 고정표는 유영하가 좀 더 많아 보이는데 네. 이 당원 당원, 투표? 투표는 김재원이 조금 더 많아 보이거든요. 당원은 김재원, 유영하, 홍준표 중에 김재원이 제일 많아 보여요. 네. 진짜로?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저기에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관위에서 이번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네.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당원 투표는 경선을 붙였을 때 국민의힘 자체 시스템 그러니까 이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고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당원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고 네. 그리고 이게 활용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ARS로 전화를 몇 번 한 3차례 정도 시간 정해놓고 건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박근혜에 대한 지지층은 연령대가 아무래도 높잖아요. 당원들 네. 중에서도. 그랬을 때 이 김재원 전 최고에 대한 그 응답률이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고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민 여론조사 여기서 좀 이긴다고 하더라도 시민 50% 일반 시민 50%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차이로 지느냐 이게 저는 관건일 것 같거든요. 이창원 대표님은 일단 유영하, 김재원 단일화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알 수 없는데. 근데 누가 이기든지 간에 홍준표가 이길 건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홍준표가 이긴다. 이긴데. 근데 김재원으로 단일화가 되면 홍준표하고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거고. 확장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유영하가 됐을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비민주당이나 네. 국민의힘에 그렇게 결합하지 않는 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김부겸을 뽑았던 사람들, 홍일학을 뽑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표심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대구에서의 약간 중도 진보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름을 붙여야 되나 하여튼 중도적인 그런 사람들일 건데 이 사람들한테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먹힐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반민주 비국민의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반대도 아니지 민주당에 좋은 후보가 나오면 찍는 사람들이니까 요게 한 20%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이거는 김재원이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재원이 된다라고 하면 홍준표하고는 거의 삐까삐까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유영하가 만약에 된다 이러면 그냥 홍준표 확 쏠려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단일화가 되면 무조건 홍준표가 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둘 다 누가 돼도 둘 다 누가 되든 홍준표가 책임 당원이 너무 딸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딸리죠. 반홍이라고 네. 하는 게 너무 세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인간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정치적으로 살리지는 것까지는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이게 있죠. 많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뭐 와가지고 그래 뭐 사람 뭐래 그래 뭐 아유 뭐 그냥 여생 편히 사시지 굳이 또 정치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는 좀 거부감을 느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어른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유영하를 지지할 것이냐.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영하는 20배에서 30배, 저는 지금이 거의 맥시멈이라고 봐요. 확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딸릴 거다. 참고로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했던 그 여론조사가 공표 금지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소개 안 했어요. 소개는 우리 소개 안 했구나. 그래서 일부러 그냥 넣어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공표 금지된 과정도 뭐 여성 샘플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여론조사 업체가 좀 미셀인 게 네. 왜 그랬지? 이거 의도적인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 샘플이 부족한데 여기다 가중치를 1.6을 부여를 했거든요. 가중치 1.5 이상 안 되는데 여론조사 기관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알 텐데 이걸 공표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론조사 기관의 실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유영하 띄우기 이 위한 일종의 작전이었는지 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기자협회 회원사에도 로 데이터를 제공을 안 했더라고요. 그 공표 금지되고 나서는 더 구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 유영하, 김재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김재원이 조금 뭐 앞에 있는 걸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영하 변호사는 진짜 시장이 하고 싶을까? 오히려 홍준표가 국회의원 되면 그 자리 홍준표가 시장 되면 그 자리에 국회의원 하고 싶은 게 난 마음 더 큰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호 이제 경제부총리 지명자를 날리고 달성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겠지만 그건 안 될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성을로 자기 집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자기는 속마음은 뭐 국회의원 되는 게 훨씬 편하고. 사실 시장 업무보다 국회의원 되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박근혜 만나기도 좋잖아. 시장 되면 쉽지도 않을 거거든. 근데 사무실은 시장 예비부 사무실은 또 달서구에 냈어요. 달서구 냈죠. 7호 광장 거기 크게 냈더라고.
그건 뭐 건물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정도 연수막 붙이려면 건물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저는 유영하가 대구시장이 될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그러니까 단일 후보로 유영하가 되면 홍준표가 이길 거라고 봐요. 저도 뭐 네. 그런데 단일화가 하면 김재원 이길 수 있다. 이길 가능성이 저는 아.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나는 유영하는 대구시장은 안 될 거다라고 보는데. 되면 안 되죠. 좀 그렇죠. 팔려가지고. 그렇죠. 저런 정선거죠. 아. 근데 누구 부끄럽다. 좀 정선. 그런 게 이제 유영하 떨어뜨리는 거 오케이 민비일하게 들어간다고 네. 민비일하게 넣자 민비일하 난 그냥 나눴어요. 떨어지든 말든 나눴는데 그렇다고 그럼 뭐 홍준표를 추천할 수도 없고 김재원을 추천할 수도 없고 김재원이 더 낫나? 김재원이 홍준표에 대해서 명언을 했어요. 홍준표 지지율 높게 나온 것 보고 알면 지지 못해요. 알면 떠나요.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나? 이 뉴스 안녕하세요. 아니, 김재원이에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지역 언론들이 네. 굉장히 재밌어요. 뉴스미를 비롯해서 네. 떠나는 권영진을 상당히 아쉬워하는 권영진이 제일 나. 떠나는 권영진 시장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논조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내가 이 구도에서 권영진이 출마했으면 권영진 밀었다. 권영진 밀었다. 이 구도에서. 야, 참 깝깝합니다. 그 지금 이제 지역 사회에도 아주 이게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여러 어떤 시나리오들을 저마다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이게 셋 다 누가 되든지 간에 이게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많지. 네. 권영진 특집 한번 하죠 우리 나중에. 네. 예. 네. 아니면 권 시장을 한번 부르든지. 한번 다들 뭐 아시잖아요. 그러죠. 네, 뭐 예. 예. 우리 권 시장 합쳐서 4명이 같은 프로에 출연한 적도 있잖아요. 네. 이철우 지사까지 해가지고. 권 시장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앙 언론의 가장 피해자 중에 한 명이죠. 나중에 한번 8년을 한번 특집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지금 뉴스맨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뉴스민 논조가 제일 많이 나 바뀌었어. 없이? 김수민 평론가 같이 있어야죠. 네. 그리고 유수민이. 개그 욕심이 또 있으신 분이라서 권영진 네. 시장이. 재밌죠. 알겠습니다. 나무위 올빼미님 5,000원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종 예측 대구시장 단일화는 누가 이기며 최종적으로 누가 된다. 전용길 기자는 단일화는 김재원 단일화가 된다면 어, 김재원이 최종 후보가 될 것이고 대구시장도 그럼 김재원 된다. 되겠죠. 근데 단일화가 안 된다면 그냥 홍준표로 간다고. 끝나는 거고. 이창원 대표는 단일화는 누구로? 저는 늘 뭐 된다기보다는 제 바람을 말해왔으니까 누가 거기서 바람이 있어요. 저는 뭐 바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저는 김재원 네. 그래도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 솔직히 홍준표 후보가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 경북 지역 시장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뭐 다음 주에 하죠. 다음 공천 주에 결과들이 지금 이번 주에 면접을 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좀 재미있으면서 이창원 대표와 관련돼 있는 곳이 의성과 군입니다. 네. 네. 예, 여기에 거기도 관련돼 있어요. 7곡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에 안 관련된 데가 없지. 뭐쫙 뻗어 있네 그냥. 예, 근데 이게 그 토호. 지방자치의 네. 예, 대명사 우리 김용만 군의군수와 또 의성 군수의 공천과 관련해서 네. 연관이 있고 여기가 또 민주당 도지사 후보와도 관련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리고 안동권 씨만 5명 나온 출마 안동. 예. 또 무소속 약진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영천. 영천 네. 예. 영천에 누가? 최기문 시장. 예, 현역 단체장이 무소속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선거 소식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고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끝난 거야? 네. 집에 가는 거 아니야? 힘드네. 2부는 한 3, 40분 만에 끝냅시다.